사람들이 매출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 어떤 걱정부터 하는지 알아? 내게 별론가? 맞아. 진짜 맞아. 아, 미칠 것 같아. 내 아이템이 잘못됐고 내 실력이 잘못됐다고 착각을 해. 광고 마케팅 열심히 하니까 재수 나빠 보여. 나는 그 안에서 실력을 키워야지. 절대 그게 아니다. 알려진 사람이 왕이야. 요새 우리가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 많이 오시긴 하지만 매출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요. 작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만의 어떤 파해법이나 마케팅법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지금 상태가 나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 그분들은 더 안 나빠지는 게 일단 첫 번째 우선순위고, 왜냐면 더 나빠질 거거든.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이분들은 매출이 다시 이렇게 떨어지다가 높아져야 되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판매량을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말하자면 어려운 표현으로 얘기하면 구매 수를 늘리는 거지, 구매 빈도수를 높이는 거랑 같은 이야기인데, 이걸 할 수 있냐는 거지. 이걸 이해할 수 있냐는 거지. 이거 너무 쉬운 원리거든요. 이게 가령 애플로 놓고 보면, 애플이 아이폰 16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메인 아이템이지. 이런 게 애플 16도 있고 뭐 맥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뭐 액세서리 되게 많잖아. 뭐 5만원짜리, 뭐 80만원짜리, 뭐 40만원짜리 애플 펜슬도 있고. 얘네들은 뭐냐면 이것만 출시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구매 빈도수를 늘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이라는 게 어려운 말로 유입수 곱하기 그 다음에 전환율 곱하기 객단가인데,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 매출은 이꼬르 고객수 곱하기 이 고객들의 구매 빈도수, 그러니까 구매 수지 곱하기 가격인 거예요. 삼성 갤럭시는 어때? 갤럭시 한번 출시하고 나면 끝이에요. 얘네들은 버즈를 사야 돼? 그거 아니면 선택지 되게 많아. 구매 빈도수를 더 높일 수가 없어요. 똑같이 70억 명 대상인 비즈니스인데 여긴 고객 수는 완전 풀이에요. 핵심 뭐냐면, 소규모 브랜드들이 또는 소규모 자영업자분들이 매출이 안 나오는 이유는 구매 빈도수를 높일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고. 내가 만약에 이제 이명실 설렁탕집을 하고 있는데, 설렁탕도 먹고 이 사람이 한 번 와가지고 공탐도 시키고 그 다음에 수육도 시키고 막걸리도 10병씩 조지고 가는 거 똑같은 거야. 구매 빈도수 미친듯이 만들었지 애플은. 근데 갤럭시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갤럭시 버즈를 살 거야? 다른 거 산단 말이죠. 마찬가지야. 이게 한계가 있어. 지금 이걸 기준으로 이제 오늘 생각하시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제가 볼 때는 영상 보는 모든 분들한테 도움은 안 될 거야. 지금 좀 악화 일로에 있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상과제는 단 하나다. 그래서 구매 빈도수를 내가 높일 수 있느냐, 이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마케팅으로는 원래 같은 것들을 많이 팔 수는 있는데, 다만 같은 거를 여러 번 먹으라고는 못해. 그거는 강요를 못해요. 마케팅이 거기까지는 안 돼. 알리는 것만 가능한 거죠. 이게 첫 번째야. 이게 구매 빈도수를 그래서 늘릴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 그렇다고 가지수를 늘려, 이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메인 아이템 하나만 잘 충실하게 가져가서 그냥 고객 수를 늘리면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내가 또 설명을 또 뒤에서 한번 해볼게요. 근데 나는 원천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하면은 내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갖고 가고 싶지, 막 구걸하고 막 이러고 싶지 않거든. 근데 어려워지면 어때? 구걸하게 되거든. 그게 손님한테도 그렇게 되고, 또 온라인 마케팅을 본인이 직접 하든지 아니면 대행사에 맡기더라도 구걸하는 위치가 돼. 왜? 조급하니까. 근데 이게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 저도 많이 해봤잖아요. 식당만 몇 번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좌판 깔고 한다 해볼 수 있는, 개인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본 것 같은데,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은 두 가지 비용이 들거든요. 첫 번째가 프로덕션 코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매장을 차린다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임대료 내야 되죠. 보증금 내야 되죠. 그 다음에 초도 물품을 또 구매를 해야 되지. 또 초기에 또 광고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초기 인건비도 들어가지. 그 다음에 교육비 같은 거 들어가지. 또 뭐 인테리어비 들어가지.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들어가는 일회성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비용들을 사람들이 많이 써요. 내가 가령 1억 있으면 한 9,900을 여기다 다 갖다 쏟아 붓는 거야. 이건 마치 결혼하고 똑같아서 결혼 비용은 줄이는 게 왕이야. 5천 쓰는 게 아니고 500만 쓰면 되는 거예요. 뭐 제주도만 갔다 오면 되지. 농담이야, 제주도는. 근데 아무튼 일회성 나가는 건 그건 쓰면 안 돼. 줄여야 되는 비용이야. 그 뒤에 뭐냐면, 이 사람이 사업을 몇 번 해봤고 안정적인 실력이 있고 다른 사람을 주도할 수 있는, 내가 아이템에 대한 주도권도 있고 이거에 대한 학습 양도 충분해가지고 얘를 다 통제할 수 있어. 변수가 아니야. 그래서 그리고 또 내가 마케팅도 분명히 필요해요. 고객수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마케팅을 내가 직접 하든 대행사 같은 데다 맡기든 거기도 내가 주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내가 통제력 아니겠어? 이렇게 사업 멋지게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근데 보통 이게 돼? 안 되잖아요. 프로덕션 코스트에서 돈 엄청 많이 쓰고 요거 일회성으로 나가는 거 그렇다 쳐. 근데 얘 빼내고 나중에 메인터넌스 코스트라고 유지비만 드는 사업을 해야 돼요. 그 뒤부터는 고객 수만 늘리면 되고. 근데 이게 안 되네. 왜냐면 유지할 만한 매출도 안 나와.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구매 빈도라는 얘가 그 해법인 거예요. 그래서 가령 이제 월 매출이 한 5천씩 나와요. 근데 유지비가 한 2천이야. 그럼 다 빼면 3천씩 가져가야 돼. 또는 뭐 1,000만 원씩은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구조를 바라고 사업들을 보통 하시는 건데, 일회성 비용은 얘는 투자 비용이에요. 그래서 투자 비용이라서 얘는 나중에 건지면 오케이 땡큐고, 못 건지면 많은 거야. 투자니까. 다만 여기 메인터넌스,
이 기간이 끝나서 뒤로 가는 이 메인터너스, 유지관리 이 기간은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총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도 매출이 안 나와서 코스트가 안 맞는다. 그럼 이건 뭐 지금 난 말하고 싶은 게 접을 수 있으면 빨리 접으세요. 지금 사업할 실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매출 공식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두 번째는 제가 요새 징그럽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고객이에요. 고객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김밥을 되게 좋아해요. 아침에 여기 오면은 이 앞에 편의점이 있거든요. 여기 사옥 앞에. 그럼 거기 가서 항상 난 김밥을 먹어. 2,600원에서 3,400원 사이더라고. 너무 맛있어. 근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김밥은 따로 있다? 우리 동네에 그 아줌마가 하는 김밥집인데 진짜 맛있어. 너무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 근데 거기를 제일 좋아하지만 거기를 안 가요. 왜냐면 여길 가. 왠지 알아? 너 내가 필요할 때 내 옆에 있었어? 연인들 헤어지는 일이가 그거죠. 똑같은 거야. 내가 배고플 때 필요할 때 가장 접근성이 좋은 데는 요 앞에 편의점이거든. 여기도 맛이 훌륭해. 뭐 못 먹을 정도가 아니고 여기도 되게 맛있어. 더 맛있는 데 있을 뿐이지. 이게 똑같아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었냐. 즉 나는 선택지가 여기 하나밖에 없거든. 아침밥에 대해서는. 나는 그리고 나 막걸리 되게 좋아하잖아. 막걸리를 진탕 마셔. 그럼 막걸리 먹다가 이제 어느 날 숙취가 빡 왔어. 그러면 아이씨 이거 막걸리 안 좋은 거 괜히 먹었네. 다신 술 안 먹어. 이러다가 오후쯤 되면 그날 이제 소주로 바꿔. 소주 먹으면 또 깔끔하거든. 얘는 막걸리에 비해서 걸쭉하지 않고. 역시 술은 소주지. 또 이러다가 소주 왕창 먹다가 또 이제 숙취가 왔어. 질려. 그리고 이러다 요즘 또 여름이고 덥고 하니까 이제 그렇지 손석구지. 막 켈리 이제 말하자면 이제 맥주 막 들이킨단 말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5,000cc 마시시 먹잖아. 막 배 터지게 먹고 왜 살찌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인데 김총괄이가 나랑 먹으면 한 2만 cc 먹을 거야. 근데 이러다가 나는 또 어떻게 하냐면 맥주 또 먹으면 다시 막걸리로 돌아오잖아. 네. 그래서 또 소주 맥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선택지라는 개념이 이런 거거든. 선택 옵션 안에 들어가 있느냐. 내 사업이든 김총괄의 사업이든 그천계 친구분들의 사업이든지 간에 사람들의 뇌리 속에 선택지에 있어야 돼요. 내가 막걸리가 됐든 소주가 됐든 맥주가 됐든. 근데 아침에 김밥집의 예를 들었다시피 이 근처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저기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저 앞에서 김밥 하는 걸 몰랐어. 그럼 내가 저기 사 먹을 일이 없죠. 이게 똑같은 거야. 사람들이 매출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 어떤 걱정부터 하는지 알아? 내게 별론가? 맞아. 진짜 맞아. 아 미칠 것 같아.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저희 쪽에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제발. 요새 중국제 제품도요 굉장히 상향 평준화돼 갖고 국내 제품이랑 거의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되게 좋아졌어요. 전 세계 제품들이 진짜 상향 평준화됐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래. 아직도 그 딜레마에 빠져 있어. 100년 전 사고방식에 내 아이템이 잘못됐고 내 실력이 잘못됐다고 착각을 해. 없어 그런 거. 좀 더 쫙되면 더 이제 얻을 뿐이지 더 그런 거 난 없다고 생각해. 절대 그게 아니다.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저 김밥처럼 옆에 있었냐는 것. 그러니까 중요한 건 차후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사실은 그 앞단에 내 고객이 고객화돼 있냐는 거지. 나를 기억해? 가령 이제 네일샵을 하고 있어. 근데 동네에 네일샵이 한 3군데 있는데 그럼 3군데 중에 하나 갈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2군데는 광고 마케팅 열심히 하니까 재수 나빠 보여. 나는 그 안에서 실력을 키워야지. 마케팅에도 효과도 잘 못 본 것 같고 마케팅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또 뒤에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줄 수 있는데 알려진 사람이 왕이야. 알려진 사람이. 그 동네에서. 왜? 선택지가 되니까. 선택지에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전 인류적인 애플이나 나이키 같은 데들이 전 인류가 다 아는데 그럼 마케팅이나 광고 홍보를 뭐하러 해? 걔네들이 제일 많이 써요. 조 단위로 써요. 왜? 항상 사람들의 선택지 안에 있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소규모 브랜드들은 제일 어려워질 때 뭐부터 하는지 알아? 마케팅도 안 하고 그냥 영상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안 쓴대. 안 하고. 그렇지. 조급하니까 코스트를 비용을 너무 많이 써갖고 조급해서 마케팅비 쓸 수도 없고 매출이 떨어지니까 이제 공황 상태가 오니까 더 안 되는 거야.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거지. 그래서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태까지 오는 것 뿐이라고. 근데 그 와서 내리는 결론이라는 게 내가 부족해. 내 서비스가 거지 같은가 봐. 우리 매장이 되게 거지 같고 남들 매장보다 가구가 인테리어가 안 좋은가 봐. 이런 착각을 해. 아니에요. 선택지에 그냥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하냐면 한 번 여기 먹으면 다음번에 여기 먹고 다음번에 여기 먹어요. 이렇게. 우리 저 맥주집 잘하는 데 가면 샘플러 같은 거 있잖아요. 치즈가 종류별이 10가지가 있는데 다 먹고 싶은데 하나씩 단품을 시키면 14,900원씩 해서 10만 원이야. 그럴 거면 소고기를 처먹지. 근데 그러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치즈 조금 중에서 한 2만 원에 파는 게 샘플러들. 사람도 똑같아요. 하나씩 집어먹어 이렇게. 매번 그 하나만 먹진 않는다고. 마치 짬뽕밥이 히트 친 것처럼. 그래서 나 알려지기만 하면 매출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중복 구매 법칙에 의해서 사람은 그 하나의 제품을 중복해서 구매하게 돼 있어. 오늘 국밥 먹었으면 내일 짜장면 먹고 어제 A 네일샵 갔으면 내일은 B 네일샵 가고 원래 그런 겁니다. 이것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제 세 번째야 이제. 그럼 마케팅 고객수 곱하기 고객의 구매수 곱하기 이제 가격이잖아요. 근데 가격을 높일 수 있어? 안 되죠. 낮출 수 있어? 안 돼. 그거는 가격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얘는 상수로 둬. 변수가 아니야. 얘는 내비둬야 돼. 시장에 맞춰서 가야 돼. 그러면 빈도수는 100명의 고객을 내가 많이 데리고 있어요. 국밥집을 해. 근데 100명의 고객? 변호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럼 이 사람들이 국밥을 한 번 먹을 거 한 끼에 2끼 드세요. 제가 5,000원 깎아드릴게. 그런다고 2끼 먹을 수 있어? 못 먹어요. 구매 빈도수를 조절할 수 없다니까. 마케팅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건 뭐다? 가격 안 됐지? 마케팅으로 안 되는 건 가격 안 되고 구매 빈도 못 만들어요. 뭘 하냐면 고객 수를 만드는 거야. 이 고객 수는 뭐다고? 나를 아는 사람. 내가 필요할 때 생각나면 거길 가. 난 아침마다 마치 그 스파르타의 개인가? 파블로프에게. 파블로
티났지 이거. 무식이 티났네. 아무튼 이 앞에 생각나니까 가는 거야 진짜. 거기에 딱 있어야 돼. 헤어지지 말라고 사람들하고. 그래서 글을 쓰든 영상을 올리든 절대로 사람들하고 헤어지려고 하지 말고 계속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져야 돼. 구걸해야 될 건 바로 그거지. 사람들한테 구걸하면 안 돼. 그럼 사업이 비루해져. 그래서 항상 기억이 나도록 나이키나 뭐 콜라처럼 항상 마케팅을 한다는 마음으로, 돈 들어가는 마케팅이 아니더라도 글이나 영상을 되도 않는 말을 해도 상관없으니까 고객 수를 늘린다라는 게 머리에 딱 들어왔다. 맨날 이제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들게 되고 잡지 필사도 하게 되실 거예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애플은 한 1억 명의 고객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 하나 100만 원에 팔면 100억인가? 그죠? 근데 애플에 5만 원짜리 또 팔아. 그럼 또 5억이야. 또 200만 원짜리 애플 맥북 팔면 또 200억이야. 빈도수를 계속 만들 수 있죠. 왜? 고객 수가 있거든. 정해져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 막 매길 수 있어. 그죠? 근데 식당이나 네일숍이나 변호사 서비스나 뭐 병원이나 이런 데는 아픈데 주사 2번 맞으라고 할 수 없잖아.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고객 수를 늘려야 된다는 건 이해했어요. 구매 빈도수는 높일 수 없다는 걸 이해했지. 너무 제가 강조해서 그랬던 건데 이것만 이해됐으면은 오늘 게임 끝난 거야. 그럼 어떻게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들어요? 그 기왕이면 나를 알았으면 좋긴 한데 그래 그 자리에 내가 있어. I'll be there야. 근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나를 더 많이 기억하게 할 수 있을까? 좀 더 좋은 사람으로, 좀 더 신뢰받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 한 번 올 거, 2번 올 거 아니야, 일주일에.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보통 사람들은 아까 눈을 감으신 것처럼 전문성을 기르겠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제 어떤 맥락으로 봤을 때는 자주 보이고 자주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런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은데. 맞아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거야. 지속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일단. 꾸준한 거랑 포기하는 거랑 사람들이 뭔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꾸준함이 누가 밈 잘 해놨다고만? 막 항상 꾸준함이 막 이렇게 해서 요 양으로 계속 1년, 10년 계속 가는 게 꾸준함이 아니라 어떤 날은 꽉 찼다가 어떤 날은 요거밖에 없다가 어떤 날은 안 했다가 그래도 꾸준히 계속 가는 게 그게 지속인 거거든, 그게. 어느 날은 힘들잖아요. 매출 없고 또 힘 빠지는 날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김총관님한테. 제가 김총관님한테 영상 기획을 맡겼어. 가야마을처럼 700만 조회수 나오는 거를 그거 김총관이 했잖아. 그거 김총관이 많이 날 찾았다 생각해봐요. 네. 그러면 나한테 물어봐요. 나한테도 저기 매출 나오는 영상 좀 만들어주세요. 한번. 저도 그 가야마을 선생님 영상 보고 왔는데요. 저도 저렇게 700만 조회수 나오게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요 만들어 드릴 수도 있고 못 만들어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 가죠. 돌아서. 이게 모든 건 마찬가지인 건데 두 번째 반응을 보여줄게. 700만 조회수요? 아니 무조건 되지. 근데 조회수가 문제가 아니라 매출이 문제예요. 그분은 1년에 2억 벌던 걸 한 달에 2억 벌게 된 거예요. 그분은. 왜 그렇게 됐냐면 그분은 자기가 옆에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 이렇게 나 여기 있어. 된장 고추장 필요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분 생각나니까 구매를 바로 한 거야. 예전에 고객수가 요만큼이었는데 지금 고객수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빈도수 자체가 높아지니까 이분은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예요. 그걸 원하시면 제가 해드릴게. 그건 내가 전문가야. 어때?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그쵸. 근데 이렇게 돼야 좀 구매를 하게 되는 게 필요한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보여지는 게 아니라 왜 본질적으로 이 사람이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고 그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를 그래서 이게 필요하구나 생각을 바꿨달까요? 이건 너무 이제 깊게 생각하긴 한 건데 제가 느끼기에는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그거를 해드리겠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구매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확하게 잘 짚으셨어요. 진짜 이게 뭐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홈페이지를 만들어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럼 홈페이지 만드는 사람이 대기업이 아닌 다음에 홈페이지 왜 만들겠어? 디자인 이쁘려고? 매출 높이려고? 또 회사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좀 구매가 잘 되는 홈페이지 만들어줄 수 없어요? 라는 그 내신의 의사를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똑같은 거거든. 영상 만들려고 하는 건 결국엔 내가 이제 보다 이제 많이 알려지고 보다 신뢰받는 사람이 돼가지고 결국엔 궁극적으로 매출이 높아지게 되는 걸 바라는 거거든. 근데 여기에서 해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이걸로 인해서 고객 수가 많이 늘어날 거야. 전보다는 단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나겠지? 그럼 한 명이라도 더 구매를 할 거 아니겠어요? 이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애플처럼 막 뭐 10억 명씩 있지는 않지만 기존에 내 매장에 오는 고객이 100명이야. 그럼 100명이 한 달에 한 번씩 온다고 따지면 지금보다 매출은 2배가 되고 싶은데 그 100명 보고 2번 오라고 할 수는 없거든. 그럼 어떻게 돼? 100명을 200명을 늘려야 되는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지. 이 100명한테 더 잘하려고 하면 뭐가 되냐면 물론 잘해야 되는 건 맞아. 잘해야 되는 건 맞는데 잘해봤자 국밥을 두 끼를 안 먹는다고요. 하루에.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객 풀 자체가 넓어져야지 구매 빈도수도 비례해서 2배로 늘어나는 건데 기왕이면 이 고객 수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더 많이 빠르게 이제 만들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 거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았다면 그게 분야마다 다르잖아요. 피부나 뷰티 이런 쪽이면 젊어지고 동안이고 이뻐지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그 말 해주면 되겠지. 병원 같으면 아프니까 좀 낫게 해주고
병원비 좀 싸게 좀 우리 집 앞에 치과를 제가 자주 가는 이유가 뭐냐면 나 하나하나 치료할 때마다 접수 데스크 직원분한테 항상 얘기해. 여기 신승철님 요거 보험 처리되는지 확인해줘봐요. 빨리요. 하나하나 할 때마다 다 물어봐. 그러니까 여기를 안 갈 수 있어? 과잉진료 안 하잖아. 그리고 딴 데서 100 불렀는데 거기 갔더니 36,000원에 끝냈어. 놀랍게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치과 가는 건 안 아프고 돈도 적게 들었으면 좋겠고 그다음 치료 잘했으면 좋겠고 이거잖아. 믿고서 그걸 바라는 거지. 그럼 그걸 말해주면 되는데 그거를 확신에 찬 마음으로 얘기해주면 되겠지. 아까처럼 잘 치료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이건 학자적인 거지 사업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확신을 줘야지. 네, 무조건 돼요. 다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명확하게 이해하셨으면 무조건 돼요. 이렇게 확신을 주는 게 낫다는 거지. 그 사람도 딜레마에 빠져서 나한테 왔는데 전문가는 더 헷갈리게 말을 하네. 어떻게 믿어 이런 사람을. 이런 부분이 없다. 나는 솔직히 이걸 사기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물론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기억에 남으라고요. 그래서 이 확신을 준다. 이러면 100명 올 거 200명, 300명 올 것이다. 인생의 정답은 없지만 매출이 올라가는 정조준을 하는 방법은 있지.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원래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매출이 떨어진다? 구매 빈도수를 높여야 돼.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 이제 기준이에요. 상수야, 상수. 그러면 첫 번째로 왜 근데 이렇게 허겁지겁 조급하고 힘들어지냐? 남들한테 구걸하게 되냐? 이거는 하나밖에 없어. 초반에 프로덕션 코스트, 초반에 일회성으로 나가는 거 거기에다가 과도하게 지출한 거예요. 아니라고? 잘 따져봐. 30평짜리 갈 필요가 있었어? 5평짜리로 가면 안 됐나? 이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인테리어를 꼭 했었어야 되나? 가구를 꼭 이케아에 샀어야 되나? 중고는 안 됐나?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뒤에 유지기간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내가 말씀드린 게 두 번째는 뭐야? 근데 그 사람 뇌리에 선택지로 남아있냐는 거야. 내가 막걸리냐 소주냐 맥주냐 이렇게는 들어있어야지. 내가 이분이 언젠가는 막걸리 먹고 언젠가는 맥주 먹고 언젠가 소주 먹을 거야. 내가 참고로 소주였어. 그럼 나 선택됐지. 근데 나 맨날 소주 먹어주다가 이 사람이 막걸리 먹어. 그럼 이 사람이 이탈했다고 배신자야? 아니야. 이 사람은 샘플을 한다니까. 이렇게 이거 먹다가 이거 먹다가 이거 먹다가 이렇게 한다니까. 그 선택지 안에 풀에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5개나 10개 정도의 선택지가 보통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럼 매출이 올라갑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귀결해서 구매 빈도수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하나로 묶어지는 거야.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고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개념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은 사실 너무 쉬운데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고민하시는 게 이게 내 분야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안 보이는가 봐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게 상식적인 거라는 좀 느낌이 들고 사실 우산을 판다고 하면은 하다못해 비가 안 올 때 우산을 팔더라도 그냥 우산을 판다! 우산 팝니다! 라고 해야 우산 파는구나. 그럼 그렇지, 나중에 그렇지. 비 올 때 거기 길목 지나갈 때 우산 있잖아. 거기서 사. 이게 이제 들어오잖아요. 오늘 내용의 핵심이 바로 그거야. 네. 근데 그걸 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은 어떤 우산을 판매하시는 분처럼 상식적으로 생각한다기보다는 근데 자꾸 그거를 잊고 왜 제가 우산을 판다고 길 한복판에서 소리를 쳐야 되죠?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러네. 그래야 사람들이 이거를 알고 사죠. 그렇지, 라고 그렇지. 저희는 계속 이걸 외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파실 거예요? 우산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고요. 6단으로 만들어가지고 맞아. 파라솔처럼 만들어야 사람들이 저를 쳐다볼 것 같아요. 이런 말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산 팝니다. 그냥 이거 한마디 하세요 제발. 이거를 그 30초마다 한 번씩 하시면 돼요라는 게 그냥 컨텐츠를 주마다 만들어서 계속 발행하시면 우산 팝니다. 저 우산 팔아요. 우산 여기서 팝니다. 자 지나갈 때 우산 사세요. 그럼 비 올 때 사람들이 우산 여기서 판다. 그렇죠. 이건데 자꾸 막 말은 안 하고 앉아가지고 우산 장인이 이렇게 6단 만들고 막 잘 안 펴지나 내게? 흠 하면 팍 펴지고 흠 하면 팍 펴지고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알지도 모를 뿐더러 보더라도 뭐 하는 거야? 그냥 이러고 지나가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쉬운 거잖아요. 맞아.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이거를. 우리나라는 이런 것 같아. 경쟁 사회라서 못하면은 되게 막 덜 떨어지고 도태되는 사람처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더라고. 남을 봐주지 않고 자기 실력만 키우려고 하는 거야. 왜냐면 등수가 올라가면 자기가 좀 낫거든. 아무튼 그런 것도 영향이 있긴 한데 조회수에 관계가 없다는 거야. 서울대 갈 필요가 없는데 그냥 17회가 나오든 170회가 나오든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찾아오는 거잖아 우리를. 그러면 비가 오니까 그때 뭔가 우산이 없다는 걸 느끼는데 그러면 그때 딱 생각이 나는 거지. 아까처럼 맨날 거기서 우산 팔던 그 사람 생각나네? 우산 팔아요라고? 그거 가서 사는 거거든.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그때서 이제 구매 모드가 발동되는 거거든. 그래서 해결책을 그때 찾는데 그 해결책을 찾는 게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좋은 해결책을 자꾸 마련하려고 하고 6단짜리 우산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거기 그 사람이 있었으면 선택지에 들어가서 이제 선택이 된다는 거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무슨 질을 따지고 서비스의 어떤 품질을 다 알고서 뭘 사거나 이런 경우가 잘 있나? 잘 없어요 그거. 그냥 사는 거지. 실제 사례도 그래서 보통 이제 조회수가 막 100만에 막 500만에 뭐 700만에 이렇게 나온 사례들이 되게 많긴 하지만 고객사들 사례 중에 DM이 그럼 막 갑자기 뭐 100만 건씩 오냐? 그건 아니잖아. 맞습니다.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필요할 때 와서 사거든. 필요할 때 와서 막 치료받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식당이나 이런 데는 금방 나타나잖아요. 근데 가령 법률 서비스나 병원
같은 데는 당장 안 아픈데 갈 수는 없잖아. 그리고 당장 내가 개인회생이나 그런 상황이 아니면 안 가잖아. 근데 그런 일이 벌어져. 사돈의 8초이든 내 친구도. 그럼 기억나서 야 그때 맞아 유튜브에서 본 그 변호사 있었는데 말은 좀 그러긴 했지만 기억나서 거기로 간다니까. 우산장수를 진짜 떠올리면 되겠네. 씨앗만 뿌리면 결국에 온다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김총괄이 클로징 좀 해봐. 자, 마케팅이 필요하시면은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오늘도 힘내세요.